지난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컨베이어 벨트 끼임 사고를 당해 사망한 고 김용균 씨.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된 이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. 원청 법인과 대표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건데요. 자, 이분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죠.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 전화 연결합니다. 나와 계시죠? 네, 안녕하세요. 예. 심정이 어떠세요? 어제 대법 선고는 정말 예상은 했지만 너무 부당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억울하다. 인정할 수 없었어요. 예상을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. 네, 크게 기대할 바가 없었다고 보셨던 거네요, 그러면. 네, 지금 1심, 2심 모두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를 했고 대법원이 이걸 지금 확정을 한 거잖아요. 네. 이게 핵심 문제인데 왜 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? 그 원청 사장이 안전에 대해서 그 현장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하는 것에 저는 그게 이해할 수 없거든요. 예. 현장을 잘 몰랐다고 하면 가중 처벌을 해서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몰랐다고 하면 빠져나간다는 게 음흠. 이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해요. 예. 그러니까 판결을 보면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하고 승인하는 역할에 그칠 뿐 작업 현장의 구체적 안전점검과 예방조치 책임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인 태안발전본부장에게 있었다. 지금 이런 거잖아요. 법원의 판단은. 예. 이 판단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. 뭐 대표는 최종 결정하고 사인만 하면 된다. 음. 근데 사실은 원청이 또 하청 직원들에게 다 월급도 주고 구체적인 또 지시까지 하면서 일을 시키는데 이런 것은 좀 권한이 자기네들이 있고 책임만 안 진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서 네. 네, 이거 말이 안 맞는 거죠. 근데 그 전에 특조위에서 방호 장치가 없었고 2인 1조 규칙이 지켜지지 않은 점 등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있었다라고 인정한 바가 있었잖아요. 근데 예, 이것조차 받아들이지 않은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, 이사장님? 정부가 그때 특조위 구성해서 조사한 거를 갖다 대법원은 이거를 완전 뒤집는 역할을 한 거잖아요. 예. 그 제대로 특조위 조사를 안 받거나 네. 뭐 모른 채 했거나 음. 그런 경우에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이 김병숙 전 대표 같은 경우 재판 과정에서 용균 씨가 소속 직원이 아니다 이러면서 네, 책임을 부인한 적도 있었다면서요. 네, 원래 이렇게 재판장에서 그런 말 했어요. 하청까지 책임지려면 내가 왜 하청을 주냐고. 그게 김병숙 대표가 그런 말까지 했었어요? 원청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. 네. 김영숙 사장이 했는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, 예. 그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, 음. 근데 사실은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인 거죠. 자기네들 다 지시하면서. 예.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갈라서 봐야 되는 게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하고 기소가 이루어진 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이잖아요. 예. 만약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됐다면 어떻게 됐었을까요? 지금 윤 정권 하에 이런 책임성에서 엄청 이태원 사고나 오성 참사나 다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태도가 분명하잖아요. 네. 그런 것처럼 그 기조가 여기에도 녹여 있다고 생각해요.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.
예. 우리는 이 법을 만들면 법에 따라서 모든 게 집행될 거라고 예상하는데, 네. 실상은,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게, 법원에는 용균이 사건조차 거의 모르고 있더라고요.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? 이제 대법원이나 이런 데 이제 법원을 많이 예, 가보잖아요. 예, 예. 그러면 김용균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사회에 크게 이슈가 되고 예.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. 실제로 이렇게 대법원 이렇게 법원을 가서 보면 관심이 없어요. 그러다 법관들이 보니까 예. 그러니까 이것에 사회의 시선이 얼마큼 있는지 이런 것도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네. 그런 것 같더라고요. 별로 관심이 없더라 이런 말씀이세요? 예. 알겠습니다. 아무튼 아드님의 그런 그 사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사장님 참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런 그것이 결실을 맺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. 예. 그리고 사실 이제 내년 1월 27일부터인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이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예. 지금 적용을 유예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? 아니 지금까지 2년을 유예하고 3년 기간을 줬잖아요. 네. 그럼에도 가만히 있다가 안 되니까 또 2년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. 네, 네. 그러면 2년 준다 한들 또 이런 기대가 작동하지 않겠어요? 음. 또 유예하면 되지. 네. 그러면은 결국은 똑같은데 그냥 지금 내년 1월 달부터 시행을 하고 그냥 그때부터 바로 이렇게 잡아가면 된다고 생각해요. 예, 예. 그래야만 이 사고 80%나 그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데 이 사람들 계속 더 2년 동안 계속 죽이겠다는 거인 거잖아요. 네. 그거는 진짜 정부가 할 일이 아닌 거죠. 나라가 있으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줘야 되는 게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. 지금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거든요. 몇 가지 조건만 그 실현이 된다면 찬성할 수도 있다.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어떻게 평가하세요? 그 시민들의 생명을 놓고 딜을 한다는 건 이거 아주 몰상식한 행동이라고 봐요. 국민들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기만적인 행위인 것 같고, 네. 국힘은 좀 하는 거, 여태까지 하는 거 보면 어이상실이고, 또 민주당도 아주 수준이 낮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. 그래요. 알겠습니다. 다음 주 월요일이 지금 아드님 5주기죠. 네. 지금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들었는데요. 좀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. 지금, 내일은, 이제 9일이잖아요. 9일 마지막 마석 모란공원 11시에 거기서 하고, 네. 여기 또 추모 문화제를 저녁에 해요. 네, 거기서 사람들이 좀 많이 와서, 네. 용균이 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이런 산재 사고,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, 또 앞으로 또 이렇게 죽어가고 다칠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. 예, 예. 그런 것들이, 좀, 내 안전을 우리나라는 각자 도생이라서 네. 내 안전을 내가 지켜라 이렇게 좀 하는 경향이 센데 예. 사실 사회가 안전하지 않으면 내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. 참 공교롭게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지금 그 용균 씨 5주기 며칠 전에 나온 거잖아요. 예. 자, 이 판결을 접하고 아드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어요? 일단 제가 처음부터 싸운 이유가 진상규명이 잘 돼야지 책임자 처벌까지 가능하다 이런 생각으로 싸워왔는데 예. 대법원 결과가 정말
예상은 못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사자이다 보니까 충격이 크더라고요. 예. 은근히한테 재판에 이겨서 이번에 마석 갈 때 좀 그래 은근아 엄마가 너가 잘못하지 않고 회사가 잘못한 걸 법정까지 음.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었으면 되게 그걸 제일 바라는 거였거든요. 예, 예, 예. 근데 그걸 못한 게 너무 미안하죠, 용균이한테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지금까지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.